자, 오늘 주제가요. 아베의 일본 우익의 역사관 해부와 그리고 극복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일본이 해방 후부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역사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실정입니다만은 아베가 이제 집권한 후에 그 역사 인식의 문제점이 아주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아베가 이거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의 국제적 약속의 위반이다, 이러한 취지로서 계속 그 자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경화 세력들의 그 근본 원인에 뭐가 있느냐? 역사 왜곡으로 인한 과거 침략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근본적인 그 이제 시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경화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1990년 이제 경제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아베를 비롯한 우경화 세력들의 그 역사 인식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만 오늘 아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메이지 시대 때 바로 이제 근대화를 열심히 이제 매진하면서 후쿠자와가 문명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근대화론을 펼치면서 결국은 그 근대화론이 이웃나라 조선에 대한 문명론적인 침략 사상 이러한 걸로 이제 재개화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물론 이제 요시다 쇼인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후쿠자와 육시에 대한 신봉자도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근데 일본 서기에 여러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관련 기술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진구황후의 사만 전벌 소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라. 이거는 소라이면서 이제 후대 이제 일본의 역사가들이나 또 상당히 침략적인 집권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둔갑되면서 계승이 되었다. 일본 서기에만 있고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없는 기술 내용인데, 말하자면 이제 신라 백제를 전벌하고 또 고구려도 굴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생명력을 갖고 오늘날 현대 일본 사회에서도 이 내용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이제 무서운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근대 시기의 직전에 아베가 존경한다는 그 요시다 쇼인의 정한 사상인데요. 요시다 쇼인은 그 에도 시대까지도 계속 설린 우호 관계가 지속되었던 그 에도 시대에도 진구황후 소라라고 하는 것이 수면 밑에서 계속 계승되고, 국학자라든지 모토리 노리나가라든지 아니면 아라이 학색이라든지 이런 사상가들을 통해서 그 계승되고, 근데 그렇게 에도 시대 때 여러 국학자,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학자들이 내세웠던 그런 내용들, 에도 말기에 집대성하면서 정한 사상을 이제 재개화한 인물이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말하자면 펠리가 이제 펠리 함대가 이제 일본에 이제 내항하면서 한포 사격으로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제 개국을 요구를 할 때, 그때 이제 막부의 무능한 그 대응 태도에 실망을 하면서 일본은 다시 전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황을 중심으로 한 전황 양위 사상을, 양위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전황을 철저히 받들고 서양 세력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나가다가 서양 세력들의 그 실력을 실감한 후에는
이제는 이제 양위 부분은 빠지고요. 전황 사상을 계승하면서 결국은 전황을 받들고 강한 이제 일군 만민 체제 일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손해 본 부분은 이웃 나라에서 보상을 받아라. 이게 이제 전황 국제론 그리고 이제 전황 정한 사상 이렇게 신국의 이제 일본 전황을 중심으로 한 신국을 먼저 확립을 하고 그 신국의 이제 국위를 내세우면서 조선을 전벌하자. 뭐 이러한 사상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게 요시다 쇼인의 전황하고 정한 이게 두 가지가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요시다 쇼인이 개설한 쇼오카 손주쿠 이제 건물인데요. 쇼오카 손주쿠에서 제자들을 열심히 키웠다. 제자 기도 타카요시 조슈몬의 대표 교계 인물이었고요. 도막 운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의 조슈의 얼굴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자도 이제 바로 요시다 쇼인의 교육대로 처음에 이제 메이지 시대가 개막하자마자 일본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파견하는데 뭐 이제 전황을 갑자기 내세우면서 황상, 뭐 황조, 뭐 이러한 그 문구를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조선에 대한 고의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조선으로서는 에도 시대부터의 아주 설린 교린을 바랬었는데 일본이 갑자기 돌변하고 고자세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문서를 고절하게 되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정한론이고 또 정한 논쟁이 이제 계속되게 되는데 기도는 이미 조선에서 이러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도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조선이 반응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 무례를 묻고 응징해야 된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시다 쇼인 사상을 바로 계승한 제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메이지 시대 이제 원로가 되는 야마가타 하리토모 메이지의 고물 정치인이자 군인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자가 주장한 것은 주권선과 이익선. 이제 일본이 주권선 그리고 이제 조선이 이익선이다. 어느 나라나 이제 주권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익선을 잘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이익선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제국위회의 첫 기조연설에서 야마가타 하리토모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마가타 하리토모가 주장한 그 주권선 이익선은 처음에는 이제 이익선이 한반도, 그 다음에는 뭐 대만, 만주, 중국, 2차 대전 때는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이익선이 계속 이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마가타는 이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한사상을 실정한다면 야마가타는 군사면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요시다 쇼인의 정한사상을 실천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노우에 카오루 역시 쇼오카 손주쿠에서 이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자는 또 이토 히로부미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바로 오른팔로도 불렸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정일전쟁 후에 후임자 미우라 고로를 통해서 명성황 후 시해 사건의 구체적인 그 계획을 이자가 세워놓고 군인 출신의 미우라한테 공사직을 물리면서 실천하게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쇼오카 손주쿠에서는 제일 막내 격인데요. 그 당시 뭐 15세인가 16세 나이에 그 요시다 쇼인 사습을 다녔던 자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근데 막내이면서 제일 철저하게 요시다 쇼인의 정한 사상을 계승하고 실전 옮겼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뭐 전진 조약의 이제 재결 때부터요. 정일 전쟁 직전에 미리 이제 성수를 쳐서 중국에 대한 그러한 조약을 맺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토가 요시다 쇼인의 두 가지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황 사상하고 정한 사상 중에 먼저 전환제 국가 일본을 만드는데 제일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토는 이제 헌법
조사를 위해서 유럽을 갔다가 이제 순방을 하면서 유럽 나라들의 정신적인 기축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요. 일본의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국민 통합의 중심에 뭘 세워야 되는가? 근데 일본의 기독교는 국가 체질에 맞지 않다. 일본의 중심 기축이 될 수 있는 것은 황실밖에 없다라는 것을 헌법 제정 바로 직전에 주민원 회의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근대 전환제 국가의 메이지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메이지 헌법에 의해서 천황을 아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신성하고 범할 수 없다. 근데 그러한 것을 헌법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만든 친구가 이제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한 사상은 잘 알다시피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중년전에서 이제 을사늑약을 감행을 하고 지금 인형을 그대로 그때 상황을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중년전에서요. 그래서 이제 1905년 을사늑약, 그 다음에 1907년에 정미칠 조약을 맺고 그 맺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요시다 쇼인 묘소에 가서요 참배를 합니다. 스승이 가르쳐 주셨던 한국 침략을 오늘 이제 을사가 아니라 3차 한일 협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행정 내정권까지 완전히 장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베 요시다 쇼인 사상 계승 이제 행보인데요. 아베 집안을 보면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전적인 수완을 발휘할 만한 그러한 그 실력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이제 바로 이제 왼쪽에 있는 아베 칸 이제 할아버지인데요. 일제시대 때 이제 중의원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할아버지죠. 작은 외조부가 외종조부 정확하게는 사토 에이사쿠라고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수상직을 했던 61, 62, 63대까지 했던 이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일전쟁 직전에 경복궁을 일본군이 먼저 점령을 하는데요. 경복궁 점령 사건입니다. 1894년 7월 23일인데 이때 일본의 사령관이 아베 고조 할아버지 오시마 요시마사입니다. 성이 왜 다르냐? 이게 양자를 나중에 이제 하고 막 그래서 성이 오시마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고조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외조부는 키시노부스케 잘 알려진 일본의 우익의 대부이자 미일 안보 조약을 100만 년 반대하는 과정에서 감행했던 인물이고요. 헌법 개정을 먼저 선도했던 인물이 바로 외조부 키시노부스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역시 존경하는 인물이죠. 막 이러한 전형적인 우경화 뿌리 깊은 우경화 집안이다. 그래서 이제 요시다 쇼인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메이주 시내 대동지가 조슈 그리고 사츠마 도사. 그런데 이제 진정한 어떤 그 정한 사상의 뿌리 깊은 곳은 바로 야마구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조선 총독들도 데라우치를 비롯해서 야마구치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일본 정계에서도 우경화 세력의 중심에는 야마구치 출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야마구치가 일본 우경화에 상당한 기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아베가 올해 8월 달에도 또 여기 가서 참배를 했어요. 요시다 쇼인 묘소에 가서요. 이거는 2013년 사진인데요. 그리고 아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시다 쇼인 제자들 열심히 배웠던 쇼가 손주구의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한론을 이제 말하자면 계승하는 이제 아베, 내가 정한론자라고 아베 스스로 말을 안 하죠. 그렇지만 아베 여러 형태들을 볼 때 요시다 쇼인의 기본 정한 사상과 천황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역시
계승하고 있고요. 또한 후쿠자이쿠시의 다라론, 외교 노선을 볼 때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베가 처음으로 이러한 다라론적 외교 노선을 펼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오늘날 아베는 또 노골적인 그러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가 왜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이제 하느냐? 해방 후 전후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죠. 해방 후. 그거는 그래도 이제 병화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을 안 하고 여태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그 74년간 지속되었던 병화헌법을 아베는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헌법 개정 아니더라도 헌법 해석 개정이라는 병법을 써서요. 이미 해외 파병, 자위대를 갖다가 이제 이라크 해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파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자체에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꿔서 명칭을 바꿔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이 행하고 싶은 그런 그 정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베의 기본 목표고요. 자위대에 대한 그런 격려는 항상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그 우경화 행보, 요시다 쇼인 사상의 개성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볼 때 야스쿠니 신사, 제일 이제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본의 기독교라든지 종교계에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요. 일본의 병화 단체들도 야스쿠니 신사,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데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이제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신사냐? 이거는 이제 요시다 쇼인, 그 이제 에도 말기 그때 시대에 막부군과 일본의 그 전황, 새로운 이제 신존부군의 전쟁에서 사망했던 존부군의 유해를 이렇게 받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260만 명이 이렇게 거기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요. 신의의 제1호가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신이 제1호로 모시고 있는 존재가 바로 또 요시다 쇼인.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번 14명의 위패도 여기에 안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우익 군국주의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말하자면 그 전황을 받들고 열심히 정쟁해서 죽으면 모두가 신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그 편등 사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갖다가 겸용하게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나라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죽으면 모두가 다 야스쿠니에 가서 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 2차 대전 당시 죽어서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막 이런 구호를 외치고 갔던 데가 바로 야스쿠니 신사인데요. 근데 그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는 집권하자마자 바로 생중계를 하면서 참배를 했습니다. 고이즈미 이후에 오랜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이제 아베가 참배를 했는데요. 근데 그 후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몸은 직접 안 가고 공물만 보내는 선에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인데요. 아베가 집권한 후에 독도에 대한 그 영유권 주장이 또 강해졌다. 특히 이제 시마네 현에 2005년부터 다케시마 현화를 갖다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의 정부의 차관급을 이제 박연하면서 그 행사를 격상을 시킨 거죠. 그래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수위를 올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베 무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나다 도모미라든지요, 이러한 그 국방장관까지 시켰던 여성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아베 무렌을 이제 형성하면서 독도 그 자료관을 최근에 또 히비야 공원 한가운데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일본 후손들에게 영토 의식을 더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걸 볼 때 그대로 또 독도 도발도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아베의 그러한 쇼인 사상의 계승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역사인식 문제에서 제일 그 아킬레스腱 같이 지금도 현안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미 이제 일본군 위안부가 아주 비인도적인 강제적으로 이렇게 동원됐고 또 그 운영 실태도 아주 노예 상태와 마찬가지인 비인륜적인 그런 상황에서 행해졌다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베는 처음에는 집권 후에 부정을 해오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잘 알다시피 위안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 우익은요, 아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화다, 뭐 이렇게 평가한 그 일본 우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로서는 이거 사과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과 내용을 쳐다보면 잘 알다시피 죄전적, 불가역적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녀상 철거한다라는 이면 합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사전에 합의도 안 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DF팀을 가동해서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합의였다, 진실된 일본의 사죄가 아니었다. 그리고 뭐 군사 조약에 나서는 죄정적, 불가역적 뭐 이런 문구가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베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국가 간의 합의를 간단하게 정권 바꿔줬다고 이제 한국은 그렇게 또 돌변하느냐, 뭐 이게 아베의 그 불만 사상이고요, 불만 사항이고, 얼마 전에 이 징용군 거기에 대해서도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합의를 준수하라, 국제 간의 약속, 뭐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요, 그 내용 거기에 역사 방송이 결여되어 있었다, 일제 시대 때 그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 안 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국가 간의 합의, 국제 간의 합의, 요거만 아베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아베 지지 세력들, 뭐 이제 한류가 이제 일본에 들어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혐한류 이러한 그 운동을 하는 일본의 구구의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제특계라든지요. 상당한 그 말하자면 노골적인 헤이트 스피치를 전개하면서 그러한 그 세력들이 아베 하나의 지지 세력들로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아베의 전체적인 지지 세력, 일본 회의 막 이런 것도 아베의 그 전체적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경 세력들의 그런 사상적인 근원인 진구황의 사만 전벌서를 계승해서 전황 사상과 정한 사상을 체계화했던 요시다 쇼인, 이러한 자들의 근본 인식을 전환해야만이 한일 관계가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외교적인 거를 얼마나 메꾸려 하더라도요, 아베라는 인물이 일본에서 있는 한, 또 아베가 그 역사 수정주의와 또 그릇된 그 침략 사상의 그 계승을 하고 있는 한 바로 잡을 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